아직도 장수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된 변화로 인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천천히 기능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자주 붓는다든지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오른다든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함이 덜하다든지 하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점은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느 순간 건강과 수명을 나누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특별한 유전이나 특별한 운동을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라면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중 어느 순간에 몸의 기능이 가장 약해지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바꾸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운동과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생활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오래 건강하게 스스로 걷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부터 그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까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사는 것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집안은 원래 오래 살아.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면 유전은 그중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누적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앉아 있다가 식사를 하고 잠깐 움직이다가 다시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피곤함이 깊게 밀려오지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몸은 어느 순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가끔 숨이 더 차오르고 계단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덜해진다면 그 신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배경일 뿐입니다. 몸의 변화는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뒤의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특별히 강하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몸을 무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을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살아나고 혈액은 순환할 때 기능을 유지하며 심장은 서서히 움직일 때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고 식사를 하고 다시 앉아 있고 휴대폰을 보며 또 앉아 있습니다. 몸은 움직임이 없어질수록 빠르게 굳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굳어가는 과정은 한번 시작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은 연습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고 심장은 계속 가벼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순환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노화의 핵심입니다.
몸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화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움직임을 되살리는 순간부터 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기억이 있고, 심장은 회복 능력이 있고, 혈관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장수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장수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몸이 매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쌓여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운동할 때, 계단을 오를 때, 무리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을 때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가고, 혈액은 흐르지 않으면 점점 탁해지며,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이 그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 갑니다. 이것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좋은 습관은 몸을 되살리지만 나쁜 습관은 몸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힘도 지구력도 체력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리듬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속도, 움직임의 간격, 숨의 깊이.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은 자신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혈액은 일정한 속도로 순환하며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침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급하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허리를 굽힌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얼떨결에 하루가 시작되지요. 하지만 몸은 깨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든 동안 굳어있던 근막과 관절 천천히 열어주지 않으면 하루 내내 숨이 얕아지고 혈액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아침에는 기지개를 길게 켭니다. 허리를 펴고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즉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입을 적시듯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갑작스럽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작은 양을 자주 마시는 것이 혈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에서도 리듬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먹어도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는 빠르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씹는 것, 한 숟가락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소화는 훨씬 편안해지고 뇌는 더 선명해집니다. 씹는 횟수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의자가 몸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자세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는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질수록 몸 전체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앉았다면 1에서 3분 정도 서거나 천천히 걸어줍니다. 이 몇 분의 행동이 하루 전체의 혈액순환을 바꾸고 심장과 폐의 부담을 줄이며 뇌의 산소 공급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쉬면 약해지고
움직이면 살아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라고 말하며 그 목소리를 외면했지요. 이제부터는 몸의 속도에 맞추어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듬을 되찾는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의 리듬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몸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방식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육을 깨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이 다시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도록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무리 없는 작은 움직임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며 몸을 천천히 살릴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에 제한도 없으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속도에 맞춘다는 원칙입니다. 몸은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따라와 주면 됩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등은 너무 세우거나 구부리지 말고 숨이 편하게 드나드는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 자세가 몸을 깨우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가장 부드럽게 혈액을 깨우는 단계이지요. 발목의 펌핑입니다.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가 조용하게 움직이며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다시 밀어 올려집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작은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되살아납니다. 숨은 얕지 않게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옆면을 천천히 늘리는 동작입니다. 한쪽 팔을 부드럽게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허리가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지점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몸은 늘림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폐는 더 깊이 숨을 들이쉬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몸의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풀린다는 감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벽이나 테이블을 가볍게 짚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이 되듯이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빠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리게 올라가서 느리게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아리, 발목, 무릎, 그리고 골반까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는 작은 근육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동작은 넘어짐을 막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상체의 숨통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테이블 끝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어깨가 아래로 풀리고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려가야 할 깊이를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허용하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이 동작은 구부러진 등과 굳은 어깨를 풀어 호흡의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숨이 깊게 들어오고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은 힘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되살리는 움직임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몸이 스스로 제 속도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은 기억하고 혈관은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몸의 생존력이 아니라 몸의 지속력입니다. 지금까지의 운동들은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생활 속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운동은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몸에 가장 깊게 남습니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혹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 의자에 오래 앉아 있고 TV를 보면서 같은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며 몸을 굳혀 놓습니다. 운동은 운동 시간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목 펌핑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기 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천천히 늘리는 동작은 잠들기 전 이불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까치발 들기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상체 기울이기는 TV 광고 시간에 잠시 일어나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 빈틈에 들어간 움직임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효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갈 때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힘을 주고 억지로 늘리는 동작은 근육과 관절을 쉽게 손상시키지요. 몸은 천천히 회복하고 천천히 반응합니다. 몸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흐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면 그 동작은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숨이 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속도, 이것이 지금 우리 몸의 기준입니다. 가볍게, 느리게, 그러나 이어지는 리듬으로 하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가장 안정적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통증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멈춰야 한다고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아프지만 계속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 반대입니다. 멈춰야 근육이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쉬는 것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감각은 편안하다입니다. 편안함은 몸이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오래 지속되며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은 근육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깊게 만들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 몸 전체의 리듬을 되돌립니다. 이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잠드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무거움이 가벼워집니다. 작은 변화가 몸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했던 하루의 방식이 지금의 몸을 만들었고 앞으로 반복하게 될 하루가 또 내일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운동과 생활 리듬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일수록 몸에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 옆구리를 부드럽게 늘리는 것, 까치발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상체를 기울여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러한 움직임들은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켜야 할 건강의 핵심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유지되는 한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의 나이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으며 혈액은 언제든 다시 순환할 수 있으며 호흡은 언제든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빠른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고 빨리 변화하려고 하고 결과를 조급하게 바랄수록 몸은 오히려 긴장을 쌓고 회복을 멈춥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몸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몸을 깨워주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쌓여
몸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갑니다. 장수의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오래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몸을 다시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몸을 깨워야 한다는 감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